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엄마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작은 일도 큰 문제가 있는 아이로 생각하여 아이와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편은 싫어합니다. 아이와 남편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이의 문제도 내 탓일까요? 아이도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정신도 들떠 보입니다. 무슨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여자친구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예, 정상이에요. 요즘같이 봄날에 마음이 들뜨는 게 뭐다? 정상이에요. 그 아가 목석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또 성적이란 건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떨어지는 게 성적이에요. 성적이 2학년 때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성적이 오르려면 다른 애가 하나 좀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질 때도 있으면 다른 집에는 또 좀 오르는 거고, 또 우리 아이가 조금 오르면 다른 집에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뭐 큰일 같지만은 그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는 것 똑같아요. 물이 그냥 출렁출렁하다 보면 어떤 데는 파도가 좀 크게 됐다가 여기 가보면 파도가 똑같습니까? 가끔은 바위까지 물이 쑥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왔다가 저기 내려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 일은 하나도 큰 거 아니에요. 집착을 하면 큰일이 되고 크게 보면 아무 큰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나는 애가 하자는 대로 해주니 애하고 나하고 생길 갈등이 없고, 그러니 남편은 그 아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나도 못마땅하고, 애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나를 좋아할까, 제 돈을 거는 아빠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빠하고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아이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 부부간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아이에게, 아내를 떠나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면 그것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인생에 있어서 가정사에 있어서 남편을 최우선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최우선적으로 기본 입장을 정해야 돼요. 만약 이사를 갔는데 방이 하나다 그러면 방은 부부가 갖고 애는 응접실에 지어요. 원칙을 딱 정해야 돼요. 밥이나 고기나 뭘 할 때 애를 더 중요한 걸 주고 맛있는 걸 주고 먼저 주면 안 돼요. 먼저 아빠한테 딱 주고 애는 다음에 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밥이 딱 끝나면 자기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야 이리 와, 엄마 힘드니까 우리 설거지 하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빠가 야 임마 니 설거지 해 이러면 애가 속으로 니는 이런단 말이야.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애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커피 타거나 뭐 타거나 할 때 아빠가 엄마 보고 신문 가져오느라 커피 타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도 저 엄마한테 커피 갖다 두가 신문 갖다 두가 이렇게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딱 하면 애가 똑바로 되죠. 근데 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애가 낳죠. 남편하고는 갈등이 생기니까
애가 있으면 정을 어떻게 쏟아버린다? 애한테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으면 막 못 살리 인연도 애에게 정을 쏟아가 그 위기를 보통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어떠냐? 엄마하고 애가 다 요래 붙어가 있으니까 아내가 미우면 애까지도 되게 싫은 거예요. 왜? 그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패로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애가 뭐 해주고 가까이서 하고 꼬셔가지고 어릴 땐 다 우리가 누구 편 된다? 엄마 편 된다. 아버지가 미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막 아버지가 영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반드시 커서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가 아버지가 뭐 그래 그러면 예이 이놈 자식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 왜 같이 안 살아? 엄마가 이 성격이 좀 문제가 있다. 네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은 아빠가 볼 때는 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 엄마가 이걸 내가 고치면 되는데 엄마가 이걸 아직 못 고쳐가 그래. 이렇게 두둔을 해야 돼. 그러면 떨어져서 이혼해도 아이들이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깍듯하게 해주고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 불평하면 이놈 자식 그럼 못 쓴다. 너 엄마가 널 보살핀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직장 다니고 얼마나 힘드는데 네 자식 나쁜 자식 그거 왜 같이 안 살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빠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딴 여자를 한번 쳐다봤어. 딴 걸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너희 엄마가 지금 그런 거지.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설령 이혼을 해가 애들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근데 한 집에 살아도 엄마 아빠가 엄마는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하고 애들한테 너가 아빠 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아빠를 욕하면 애들은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엄마가 그렇다니까 엄마 말이 맞아야 안 맞아. 엄마 말이 맞으면 아빠가 나쁜 놈이죠. 엄마 말이 틀렸다면 아빠가 안 나쁜 사람이면 엄마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엄마가 틀렸다는 얘기는 제 엄마가 제 자식한테도 거짓말하니 그 엄마 참 못살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부는 이렇게까지 남편을 두둔하고 아내를 두둔하면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벌써 헤어졌다는 건 바로 이를 악 다물고 원한을 가지고 원수가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혼을 하고도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 둘이 성격이 안 맞았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지.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결혼만 부부 관계만 끝났지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극장도 같이 가고 뭐다. 우리는 이혼했는데 애 때문에 같이 극장 가죠. 소풍 가죠.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늘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단절하게 뉘우쳐서 참회 기도를 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이 아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바뀝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집에서 살 때는 무의식적으로 얘기하잖아. 애한테 꼭 남편을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지. 내가 막 답답하니까 내 남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게
아이한테는 남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참여를 해서 내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아이하고 남편 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 책임을 둘이가 문제다. 나는 상관없는데 이건 둘이 싸움 붙여놓고 지금 속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끼어가 나는 어디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싸움 중간에 서가지고 화해를 붙이려고 하거나 남편을 편들거나 아이를 편들거나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말고 여긴 딱 남편을 향해서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하면 한 1년 정도만 하면 다 저절로 남편도 아이 보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아이든 아버지 보는 태도가 좋아지고 이래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젊은 부부는 먹고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는데 아기를 낳을 때 남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맞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한테 너무 정을 쏟으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랑은 남편이 1번이고 아기를 2번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남편은 뒷정이고 애한테만 정신이 뺏기고 애가 뭐 학교 가고 어디 가고 하면 남편 낳아놓고 뭐 애 데리고 미국 가고 애 데리고 서울 가고 이러면 또 여자를 딴 남자한테 뺏긴 거는 심리적으로 같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낳아놓고 거의 어머니한테만 정신이 뺏겨가면 어머니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거 한 달 있고 2달 있고 그러면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지? 뭐라 그런다? 그럼 너가 엄마하고 살아라. 왜 나하고 살아? 이러나.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정토의 식구들은 내가 그러죠. 부부지간에는 한 달 이상 비우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유학 보내는 아들한테 가서 뭐 석 달 있다고 온다. 1년 있다가 자리 잡아고 온다. 그래서 내가 정토에 나오지 마라 그랬어. 이런 사람이 정토에 나오면 나중에 아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와 이런 일이 일어나노. 나는 저래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저래 나오려거든 딱 2주만 있다고 하라. 안 그러면 애만 그냥 보내라. 꼭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비행기 타고 보내버려라. 안 그러거든? 비행기 타고 딱 갖다가 놔놓고 그냥 바로 돌아온다.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를 최우선은 아빠를 아빠를 딱 보여줘야 이 아이가 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주 원만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빠가 엄마를 함부로 하고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이런 미쳐가지고 미국 애하고 같이 살고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정신 나간 여자들. 그리고 마누라 그거 갖다 놓고 여기서 혼자서 돈 버는 정신 나간 남자들 많아요. 그거 다 나중에 유학의 결과 보세요. 애 다 망치고. 여기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좀 있나? 있으면 제 얘기 듣고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꼭 남자나 여자가 바람을 피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그렇게 어디 서울 가거나 미국 갔는데 남편이 아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남편이 안 된다. 제발 가서 좀 애 좀 돌봐주고 오너라. 그렇게 등을 떠밀어도 안 가야 돼.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양 뭐라 간다? 아, 그럼 당신 명령을 따라서 한 달만 갔다 올게. 갔다 오더라도 이래 갔다 와야 돼. 지가 나서가지고 간다고. 그 미국에는 애 상담해보면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애가 공부를 안 하거나 조금만 안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편하고 떨어져가지고 이 고생하고 사는데 니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애하고 물어봤어. 물어보면 애는 뭐라 그러냐? 오지 마라 근데 쥐가 따라오는 아버지가 괜히 뜻이 한마디 따로 살 명분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국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나한테만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만히 신경이 더 쓰죠. 잔소리 더 많이 하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면 주로 이런 거 상담하잖아요. 가정사가 환하죠. 애들 버리는 게. 그 상담하다가도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왜? 나도 장가 안 공개나? 주고 장가가 주고의 새끼 낳아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래 죽겠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다.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한테 참여하는 마음을 딱 내면, 즉 내가 남편을 싫어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거부했던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전이 돼가 그 아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 닮아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둘이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참여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들보들하게 되면 아이도 저절로 업장이 녹아난다.